1권부터 9권까지 이어서 이렇게 일도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0권을 같이 읽고 다음 주에는 또 1, 2권 발제를 하고 또 같이 나눔을 할 텐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권을 두 번 읽는 거죠. 처음에 읽고 그리고 1권부터 9권까지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권을 한 번 더 읽으면 또 새롭게 10권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하면 된다고 들어가지고 최대한 임팩트 있게 준비를 했는데 중간중간 또 들으시면서 읽었던 내용들 다시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발제를 10권의 내용을 쭉 좀 요약하면서 줄기를 좀 정리하는 식으로 발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권은 어떻게 보면 1권부터 9권까지는 헨리 조지가 정치 경제학적으로 좀 왜 세상은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빈곤이 계속 발생하는가? 이 질문에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자기 나름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데 시권 맨 처음에 헨리 조지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까지 1권부터 9권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짚어왔던 내용들 그리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 더 높은 법칙, 일반 법칙에도 부합하는지 일반 법칙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10권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0권 안에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이 아주 집약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헨리 조지가 바라보는 세상의 법칙,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상을 이 10권 안에 아주 집약적으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차를 같이 볼 텐데요. 10권은 1장, 2장, 3장, 4장 총 5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이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저는 읽으면서 두 번을 읽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그 빈틈없이 아주 철저하게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설득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에 있어서 너무 치밀하고 너무 정교하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발제에서 최대한 그 정연한 논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차 여기에서 좀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핵심 내용들을 쭉 이렇게 짚어보고 1장부터 차근차근 좀 이제 정리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헨리 조지는 1장, 2장, 3장, 4장 다 질문을 먼저 던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바로 이어서 2장에서 그 다음 전개가 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또 논박하고 자기 주장을 펴고 그래서 마지막에 4장, 5장으로 가면 헨리 조지가 1권부터 9권까지 쭉 계속 전개했던 그 법칙 그리고 자기의 이론이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아주 이제 정합적으로 잘 도출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10권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진보를 하는가. 근데 보통은 유전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연스럽다. 이건 한번 진보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헨리 조지는 아니다. 우리가 숱하게 많은 경우를 보지 않았냐. 진보했다가 퇴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냐.
않았냐. 유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그렇다면 문명과 문명은 왜 차이가 발생하냐. 뭐 이제 야만적인 문명이 있는가 하면 궤도한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 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가? 개개인의 차이 때문인가?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쌍둥이를 봐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죠.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문명 간 차이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차이, 개인의 유전적인 그 차이 때문이 아니고, 개인의 속성 때문이 아니고, 그 개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사회적 조건이 문명 간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쌓아 올린 여러 진보의 누적된 결과들이 그물을 형성해서 그 다음 단계로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장에서는 아주 이제 여기서 쐐기를 박는데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무엇인가? 정신 이야기도 하고 정신이 곧 진보의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평등 속에 어울림. 이전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울림, 협동, 그리고 그 사회의 체계나 조건 속에서 평등이 구현될 때, 그러니까 평등한 어울리는 사회가 구현될 때 정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정신이 수단이 되어서 진보가 이룩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를 책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사장에서는 이제 문명 세태 여기서 이따가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할 텐데 저는 사장 대목에서 정치 현실 그 당시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꼬집는 대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그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랑 많이 좀 맞닿아 있는가 정말 좀 놀랍게 그 대목들을 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5장 중심적인 진리. 아까 김덕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왜 헨리 조지를 정치 경제학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표하는 것을 넘어서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로까지 사람들이 회고를 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지 잘 나타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군가 착복하고 누군가 혼자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제 울분을 토하고 강하게 책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골고루 잘 나누어서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에서 좀 이제 간략하게 전체 줄기를 좀 잡고 한 장 한 장 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는 인간 진보의 법칙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아주 그 메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진보하는, 그 진보하는 과정에 법칙은 존재하는가. 그래서 1장에서는 일반적인 견해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진보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인류는 계속 우리가 진보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로 진보해 왔기 때문에 미래의 인류 역시나 더 큰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들, 일반적인 견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인간은 새로운 노력과 발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됐다. 요즘에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어, 고민도 많아지고 여러 책들도 발간되고 있고 저희 희년함께도 과연 능력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희년의 관점에서 능력주의를 어떻게 어,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포스팅이나 그런 이제 고민을 나누는 장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헨리 조지 역시나 그 능력주의, 그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진보의 여부가, 진보의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그 당시에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개량된 부족 또는 민족, 인종이 투쟁에서 살아남는 경향이, 그리고 그 경향성에 의해서 진보가 확대되고 확장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헨리 조지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보가 불가피하고 영원한 어떤 확정적인 법칙의 결과예요.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저도 어려운 문장들이 있기는 한데, 뭐 번역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쉽게 이렇게 이해되는 확 와닿는 그런 문장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곱 씹어 보면 그 문장 안에 되게 좀 생동감도 있고 아주 그 이제 헨리 조지의 파토스가 많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진보는 뭐 이제 불가피한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어떤 법칙의 결과인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연적인 어, 것이고 한 번 결정되면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계속 확대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진보가 쇠락하거나 또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가 서구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오히려 중국, 인도가 더 문명의 꽃을 피웠는데 그 당시 서구를 생각하면 아주 미개한 종족이지 않았냐, 미개한 사회이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역전돼서 중국, 인도가 뭐 이제 이거는 헨리 조지의 평가긴 한데 어쨌든 중국, 인도가 지금의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진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쇠락 내지는 좀 정체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이제 예시를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사례를 되짚어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사회의 진보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중단된 사례를 우리가 많이 겪어봤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은 진보의 과정 속에서 생긴다는 것. 진보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진보가 중단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한 원인도 문명의 성장 그 자체에 의해서 조성되었다. 그래서 성장일로 이제 나중에 10권 말미에 가면 우리는 퇴락하고 있는 거를 눈치 못 채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치 이거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퇴락하고 있고 쇠락하고 있고 정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 그리고 진보의 과정 속에 어떤 요인, 어떤 결정적인 사안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퇴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러 이제 문명 간 차이가 발생했던 사례들을 1장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또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시들을 많이 들죠.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서 여러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장에서 문명 간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 차이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일장과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죠. 그래서 사회 진보는 인간 본성 속의 어떤 변화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통설이 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론이죠. 인간 본성은 정해져 있고 그 본성 속에 어떤 속성, 본성의 어떤 속성이 진보를 결정한다. 진보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문명의 차이가 개인에 내재하는 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헨리 조지는 다르게 봅니다. 문명의 차이는 개인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내재하는 거다. 사회에 내재하는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 차이는 개인이 가진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명 간의 차이는 개개인이 가진 차이 때문이 아니고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금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단독으로 그 한 사람일 수 없다.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사회는 한 사람도 그런데 크고 작은 여러 사회는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 신념, 관습, 언어, 취향, 제도, 법률 등으로 하나의 그물망이 짜여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그물은 그 사회에 속한 인간의 정신이 싹트고 발전하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 그물망 속에서 자란 그 한 사람, 또 개개인,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그 그물을 바탕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진을 지배하는 법칙, 인간 진보의 법칙, 처음의 질문을 다시 가져온 거죠. 인간 진보의 법칙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헨리 조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은 인간이 전진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정신을 통해 모든 전진이 이룩된다. 새로운 전진을 위한 유리한 기초가 정신에서 마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평등 속의 어울림. 첫 번째 진보의 첫째 요소는 어울림이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릴 때 개선이 이루어진다. 넓고 긴밀할수록 개선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정의, 평등 또는 정의이다.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 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이것도 조금 이제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평등하지 않았을 때 정신이 낭비된다는 거죠. 평등한 권리를 이제 부여하는 도덕 법칙이 무너져 버렸을 때, 도덕 법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의 정신력이 대립 속에서 낭비되고 만다. 하지만 평등한 권리가 잘 부여되는 도덕 법칙이 존중되고 도덕 법칙이 잘 세워진 사회에서는 정신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 논리가 나중에도 계속 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사람의 정신 또 사람들 사이의 그 정신력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또 진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이다, 기반이다라고 헨리 조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유발하는 여기서 이제 토지 사유 자연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사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불평등 유발하는 도덕 법칙이 무너진 가장 근간에 토지를 사유화하는 그리고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그 사회 악이 존재한다. 이걸 개선해야지 사회를 전진시키는 힘이 차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자는 현대문명 쇠퇴에 대해서 여러 쇠퇴 사례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불평등한 분배 구조, 그리고 토지 사유, 그리고 이제 어, 자연 독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질되고 최악의 상태로 가는지 저는 이제 오늘 시간이 된다면 533쪽 마지막 그 단락부터 534쪽 첫째 단락까지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랑 너무 맞닿는 지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오바돼서 예.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또 최저질의
전제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파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5장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제 자유, 정신이 자유로워진 상태.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무너지고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억압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계속 그 불평 그리고 질투 이런 게 다 정신력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력이 근간에서 진보의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정신력이 황폐해지고 이제 사회 전반에 자유가 이제 훼손될 때 진보가 오히려 퇴보로 뒤바뀌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진보는 자유가 이룩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그 컷에서도 나왔고 우리 2년 함께해서 자주 인용하는 문장인데 자비보다 더 위대하고 자선보다 더 존엄한 정의. 이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인데 이 정의는 불평등한 분배 구조, 토지의 사유화, 그리고 독점, 이 문제, 이 잘못을 시정하라고 명령한다. 또 빈곤이 생기는 아주 근간, 빈곤이 생기는 원인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보마저도 쾌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실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아주 냉철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가 그래서 타파되면 최하층도 안락과 여가를 누리는 상황이 되어서 정신력에 대한 속박이 풀리면 우리 문명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그걸 누가 측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어, 지경일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많이 길어져가지고 한 20분 정도 발제를 했는데 이것으로 예,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